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웃으며 넘기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말들은 내가 받아쳐야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소한 말들에도 쉽게 흥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 자존감 굉장히 낮아 보여 라는 말을 들었다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래? 내가 자존감은 낮은데 자주 가는 맛집은 많아.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나를 농담거리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좀 더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죠. 반면 자존감이 진짜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내가 과거에 말이야 심리학적으로 이런 반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긁힌 거예요. 긁혔다는 것은 내 열등감이 건드려졌다는 것이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직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별것도 아닌 걸로 쉽게 화를 내거나 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웃지 않는 것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웃긴 상황에서도 억지로 웃는 거예요. 마치 조커처럼. 물론 웃음은 사회적 예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웃겨야지만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절로서 웃을 수도 있어요. 낯선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 살짝 미소를 머금는 것은 좋은 사회적 스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웃긴 상황뿐만 아니라 나를 욕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내가 웃음을 자아낸다 라는 것에 있어요. 아까 다시 예시를 가져와서 너 굉장히 자존감 낮아 보여 라는 말을 했을 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그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자존감 낮아 보여? 아 그런 말 좀 자주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실제로 내 기분은 상했는데 기분이 상했다고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웃음을 지어내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건 바로 상대방이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나를 존중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의 자아 존중감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가치를 설정해주는 상대방이 내 곁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마치 나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떠나가는 고통보다 차라리 내가 욕보이는 고통이 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관계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우습고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내 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다시 나는 혼자가 되는 것이죠. 자존감 낮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내가 설정해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데 내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이런 삶에 만족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족하지도 못하고 회의감을 느끼면서 계속 이 쳇바퀴 같은 삶만 반복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면서 내까지 게 뭐라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말만 반복할 뿐이죠. 그래서 나보다 많이 가진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릴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일 거예요. 점점 나의 활동 반경이 작아지면서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나의 신세를 한탄하기만 하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이렇게 자존감 낮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목표부터 찾읍시다.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비록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거대한 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의 길은 이런 나라도 괜찮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삶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그의 저서 긍정심리학에서 이렇게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을 강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향해서 앞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찾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존감이 낮은 과거의 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긍정심리학 책으로 제가 곧 독서 모임을 진행할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원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영역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강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스쳐 지나가는 그 경험이 있다면 다 옛날 일이지 뭐, 다 치워버려, 이게 아니라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진짜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을,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과 함께 이 세상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지금까지와 다른 행동을 하세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지만 행동이 생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누군가 나를 욕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웃는다면 그 자리에서 평소 나라면 하지 않았을 다른 행동을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걸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소에 웃었다면 웃지 않고 있으셔도 돼요. 아마 이렇게 웃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압력이 느껴지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압력을 버텨보고 그냥 그대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버텨보세요. 상대방의 장단에 어울려주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굉장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사실은 괜찮았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는 세상 속에서의 그런 경험, 그 밖에 무언가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관점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통찰이라고 얘기하죠. 모임에서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웃음거리로 삼으며 떠들고 즐긴다면 웃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잠깐 자리를 피해보세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조금 불편한데?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 썰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가요?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자 이 모임에 참가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서 웃음거리로 띄어지고 있고 거기에 내가 즐길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계속해서 농담거리의 소재로 사용하려는 낌새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그 모임에 나가지 마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많게는 그 이상의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과 맞는 사람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될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자신을 괜찮게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존감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높은 상태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서 장황하게 떠들었지만 자존감은 높고 낮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인생에서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뿐이죠. 말 그대로 자존감은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찾으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찾기 어려우시면 저와 같이 독서 모임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